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기윤입니다. 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쪼록 올 한 해 바라시는 모든 소망 차근차근 이루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많은 소망들 가운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일상도 있고요. 또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던 꿈도 이룰 수 있는 거겠죠. 올 한 해도 생방송 건강콜센터는 여러분들의 건강 챙겨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겨울철 무릎 통증과 관절염의 비수술 치료법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다양한 알짜 정보들 마련했으니까 챙겨보시고요. 또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릎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또 건강 콜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 위해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평소 무릎 통증, 퇴행성 관절염 앓고 계신 분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무릎 질환 중 역시 가장 대표적인 질환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빈번히 발생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진행되는 건 아닐 텐데 네. 그 진행 단계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할 때 엑스레이 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구분하는데요. 네. 쉽게 관절염 초기 증상, 관절염 중간 단계, 관절염 말기 이렇게 나눕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상 관절염 초기 증상에는 엑스레이상 특별한 그 이상 소견은 잘 안 보이고요. 대부분 증상을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를 받게 되시고요. 관절염 중간 단계에는 엑스레이상에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거나 관절 모서리에 그 가시가 자라는 골극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섣불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차단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진행되는데 이때는 관절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예. 결국은 이럴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엑스레이 사진으로만 봐도 이제 3기, 말기로 갈수록 굉장히 뼈 변형도 심하고요. 예, 이쯤 되면 통증도 엄청날 텐데요. 가급적 미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받고 잘 관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스스로 나도 퇴행성 관절염은 아닐까 싶으신 분들 자가 진단하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원장님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집에서 내 증상을 잘 파악해보고 5가지 정도의 문항에서 3가지 이상, 2가지 이상 내가 나한테 맞는 소견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생긴다. 그리고 무릎 주변에 움직이면 무릎 주변에 열감이 생긴다. 또는 적은 거리를 이동해도 조금만 이동해도 무릎이 부어오르는 느낌, 붓기가 생기는 느낌, 그리고 또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종이 생겨서 생기는 증상이고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이렇게 움직일 때 네네. 걸리적거리는 느낌이나 실제로 마찰음이 느껴지는 경우 이렇게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된다. 이때는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될 이런 자가진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우선 계단 오르내리실 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무릎 주변으로 좀 붓는다거나 혹은 좀 화끈화끈하고 열감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 또 뻣뻣하고 다리가 이전보다 무거웠다 하는 느낌, 또 쪼그려 앉는 게 힘들다 하시면 퇴행성 관절염일 수 있는 충분한 원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릎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통증도 나타났어요. 원장님, 단계적으로 좀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까? 네. 그 퇴행성 관절염을 시기별로, 진행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거기에 각각 맞는 치료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관절염 초기에는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치료 기간을 좀 빨리 단축시키기 위해서, 치료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먹는 약이나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 또는 도수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예. 관절염 중간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 특히 관절연골이나 반월상연골 손상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그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고 관절의 인대 손상이나 아니면 또 부종, 염증이 심한 경우다 이럴 때는 간단하게 주사 치료를 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근데 연골 손상이 어느 정도 있고 치료가 필요한 정도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경 시술을 통해서 찢어진 연골을 다듬어 주거나 또는 파인 연골을, 벗겨진 연골을 재생시켜 주거나 이렇게 간단한 관절경 시술을 통해서 원상태로 복귀를 시킬 수도 있고요. 연골 손상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대부분 예전에는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 인공관절 수술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 들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네. 최근에는 인공관절이 아니고도 손상된 반월상 관절 연골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켜 줄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가 있기 때문에 예. 각각의 본인에 맞는 치료가 어떤 것인지를 무릎 치료를 전담하시는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지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는데 네. 그래도 인공관절 수술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부분 치환술 또는 경골근이부 절골술처럼 가능한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하면 각각에 맞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분명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참고 버티고, 좀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새해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병원에 내원하시면 분명 방법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말씀하신 치료법들 가운데 원장님, 증식주사 치료,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관절염 중간 단계에서 대부분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고 주변 관절 주머니나 또는 관절을 그 움직임을 지탱하고 있는 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외래에서 증식주사 치료만 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쉽게 설명드리면 고농도의 포도당 그 용액을 손상 부위에 주입해줘서 염증 반응을 인위적으로 유발시키고 이 유발된 염증 반응을 따라서 돌아오는 조직 재생 반응을 이용해서 연골 인대가 원래대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네네. 치료 방법인데요. 성장인자들을 주로 그 유도해 내기 때문에 거의 원래대로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아주 큰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내가 느끼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맞습니다. 관절을 받쳐주는 인대를 튼튼하게 해줘서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그 치료가 증식주사가 아닌가 합니다. 자, 주사 치료니까 이제 간단할 것 같고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것 같다는 예측이 듭니다. 네. 그 밖에 어떤 특징, 장점들이 있을까요? 증식주사 치료는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통원 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런 편의성이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절개를 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고요.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깨끗하게 소독한 상태에서 주입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손상된 인대 구조가 좀 튼튼하게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겠고요. 네. 또 교과서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 번 치료했는데 증상이 좋아졌다가 또 한참 기간이 지나서 또 증상이 재발하더라도 약물 내성이나 이런 치료 효과 걱정 없이 다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벌써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직접 도움 드려봐야 될 텐데요. 자, 만약 걷거나 계단 오르실 때 통증이 느껴지시거나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통증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함께하는 첫 시간 생방송 건강콜센터 어떤 분이 또 전화 주셨는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저 69세예요. 69세, 예, 이제 70대 가까워지고 계신데요. 원장님과 그러게요. 인사 나누시고요. 예, 어디 아프신지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깨가 수술을 했어요. 넘어져서요. 아, 골절이 있어서요? 예. 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허리 수술을 했어요. 근데 네. 양쪽에 시프짝으로 막 통증이 와서 파스를 붙이고 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지팽이 집어요. 허리 수술이 잘못됐는지 아유 난 못 살겠어요. 어머니 그래도 아유. 못 사신다고 생각하셔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치료 받으시면 좋아질 수 있는데요. 근데요 제가 그 병원에 터미널 앞에라고 그러더라고요. 강남 터미널. 네. 근데 멀미를 해요. 허리 수술하니까 멀미가 나서 택시만 타고 다녀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또 병원 다니시기도 어머니 제일 불편하시고. 불편하신 게 뭐세요? 아 나 지팽이 안 집었으면 소원이 없어요. 아, 그래요? 다리에 좀 힘이 빠지고 다리가 막 저리고 그러신 증상이 있으실까요? 허리 수술하기 전에는요. 네. 다리가 저릿저릿해서 넘어져서 턱도 다치고 막 그랬었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 딸이 저기 인천 성모병원에 대학병원이라고 거기 갔는데 거기 수술을 했는데 아우 엄청 아파요. 꼬부리지도 못하고 애들 있어서 뭐 그러시구나. 땅에 있는 거 줍지도 못하고 네. 엄청 고생인데 좀 파스를 사라 파스도요 서울서 2박스 사다 놓고 써요. 그래요. 어머니 이제 보통 네. 이제 관절염이 생기는 허리에 이제 손상이 생겨서 허리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허리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관절의 아이고. 움직임이 네. 허리 움직임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협착증이래 협착증이요. 맞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신경 증상이 빨리 계속 진행되는 걸 막아주지 않으면은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다 힘을 잃어요. 그러면 당연히 걷는 게 힘드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눌리고 있는 신경들이 어떤 신경들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아유, 집에서 그래서- 진통제나 파스 같은 거 붙이시고 그 증상을 조절하시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네. 관절이나 또는 허리나 같이 진료를 볼 수 있는 선생님들께 찾아서 내 허리 이 걷는 문제, 잘 못 걷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이런 차분하게 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수술도 받으셨는데 여전히 이제 지팡이를 짚고 생활하셔야 될 만큼 불편하시고 통증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이제 허리와 그리고 무릎, 관절까지 이제 전문 선생님 계신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지금 정밀 검사를 다시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어머니 파스나 진통제로 참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고요. 정밀 검사와 정밀 치료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